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하이쿠 순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상 작품은요, 치요조라고 하는 하이진, 즉 배인, 하이쿠 짓는 사람을 하이진이라고 합니다. 치요조라고 하는 여성 하이진이 지은 달마중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짧은 시 낭독을 들어보시죠. 달마중 치요조. 무얼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달마중 간에 제가 하이쿠 순례를 강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제가 바쁜 일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도 많고 해서 시간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짧은 연작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이쿠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잘 됐다 싶어서 당분간 한 11월 달까지 하이쿠 순례를 계속 이어서 연작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이쿠는 짧은 시고 따라서 강의 내용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하이쿠 순례 첫 번째 시간으로 치요조의 달마중을 공부하겠는데요. 치요조는 한자로 쓰면 천대여, 일천천자, 대를 잇다 할 때 대자, 계집여자, 그러니까 영원의 여인, 뭐 그런 뜻이에요. 1703년에 태어나서 177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7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장수를 했네요. 가가번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건세에 에도 막부 시대에 가가번 사람입니다. 가가번은 지금의 가나자와 시가 중심이 된 좀 넓은 지역입니다. 유명한 장수를 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자와는. 저도 뭐 4박 5일인지 5박 6일인지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볼거리도 많고요, 얘기거리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일본 열도 중에서 한 중간쯤 되고요. 바다 쪽 변은 일본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해변과 태평양변. 일본 사람들은 동해란 말 안 씁니다. 일본 해변, 일본의 변과 태평양변인데 일본 해변, 우리식으로 하면 동해변의 일본 열도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한 번이 바로 가가번입니다. 그 번주가 바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죠. 가가번 사람으로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성 하이진으로 잘 알려졌다. 하이진은 한자로 하면 배인, 배구를 짓는 사람, 하이쿠를 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가, 한자로 하면 당가, 당가를 짓는 사람을 가인, 노래 가짜 사람인자 가인이라고 하고, 영가, 일본말로 랭가, 랭가를 짓는 사람은 영가사, 한자로 일본말로는 랭가시라고 하고, 하이쿠를 짓는 사람을 하이진, 즉 한자로 배인이라고 합니다. 치요조는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죠. 조선통신사 일행이 지나갈 때 만나서 하이쿠를 21편 지어서 글을 써서 선물로 줬다 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치요조와 그 조선통신사 하는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 책 중에서요. 하이쿠가 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계절 감각의 서정시다. 계절 감각을 드러내는 서정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서정시라고 하니까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는 시가 되겠죠. 집단 의식을 그려내는 시가 서사시라면 개인 감정을 중시하는 시가 서정시인데 계절 감각의 서정시가 하이쿠다.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언어의 극단적인 절제를 추구하는 정형시다. 여러분, 시라고 하면 다들 자유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시들은 다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형시죠. 내용적으로는 서정시고 형식적으로는 정형시인데 언어의 극단적인 절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17자로 된 시다. 17음절의 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이것이 하이쿠고, 하이쿠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고, 우리 시조는 어때요? 한국 사람들도 열광하지 않는 뭐 그런 시가 시조죠.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전통 문화나 전통 예술에 대해서 애호하는 마음이 크다. 우리 치요조 작품은 또 뒤에
뭐 한 달 후 정도에 한 편 더 소개할까 하겠는데요. 오늘은 달마중을 소개하겠습니다. 달마중. 무슨 옷을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달마중 가세 575조 575조로 되어 있죠.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어 하이쿠를 번역할 때 우리말도 똑같이 음주수를 맞추는 게 좋다. 나는 하이쿠를 소개할 때 한 8, 90% 10중 8구는 575조로 번역을 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 일본 음조 75조를 좀 벗어나서 우리말스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어 575조로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방금도 뭘 입어도 5 아름답게 보이는 7 달마중 가세 5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도 하는 것은 이때 옷은 한자로 화복 일본 옷을 화복이라고 해요. 와후쿠라고 하죠. 특히 여성복 화복 중에서 여성복을 기모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모노를 입고 지금 달구경 가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음력 8월 15일 추석날입니다. 추석날에 달구경이 첫 번째 달구경이에요. 우리는 달구경이란 말을 안 쓰죠. 일본 사람들은 달구경이라고 한자로는 월견 달월자 볼견자 달보기 달구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달구경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달마중 혹은 달맞이라고 씁니다. 이 둘 중에서 더 예스러운 것은 달마중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달맞이라 하지 않고 달마중으로 했습니다. 이 옛날 시이니까요. 하이쿠에는 반드시 계어란 게 있습니다. 계절의 언어, 그 계절에 맞는 언어를 안에 집어넣어야만이 하이쿠라고 할 수 있죠. 계절 감각을 드러내는 서정시가 하이쿠라고 하니까 계절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계절을 소재로 한, 제재로 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한자로 계어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기고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기고, 이 기고가 바로 키워드다. 주제어, 제재어 혹은 주제어라고 하겠죠. 또 뭐 핵심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제어, 저 계어는 기고는 월견, 한자로 서면 월견, 일본말로 하면 스키미라고 합니다. 이 스키미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월견. 그만큼 이 사람들은 달구경, 월견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달마중, 달맞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마중이든 달구경이든 사람과 달의 만남을 뜻하는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음력 7월 15일과 음력 8월 15일은 명절입니다. 한국도 명절이었고 일본도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음력 7월 15일 명절만 남아있는데 8월 15일 명절, 즉 추석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7월 15일 명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온 동네방네 머슴들 아니야 여자 종들도 이렇게 만나고 달 보고 그랬어요. 그때는 좀 그 하루만은 자유롭게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개념 없이 온 동네 처녀 총각들이 모여서 함께 달 보고 하는 날이 그 날을 갖다 우리식으로는 백중이라고 하죠. 음력 7월 15일 백중, 음력 8월 15일 추석, 우리말로는 한가위입니다. 근데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일본은 반대로 추석이 사라져 버리고 그 백중만 남아 있는데 메이지 시대 19세기 말 20세기 초 메이지 시대 때 완전히 모든 공식적인 원력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근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이 한 달 차이니까 양력 8월 15일로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는데 이것이 일본 최대의 명절인 지금도 일본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들은 백중이라고 하지 않고 오본이라고 합니다. 어떤 표기법은 오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본이나 오봉은 같은 발음이다. 미영과 이영 중간 발음이다. 그래서 오본 혹은 오봉.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추석이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일본 백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없어진 백중이다. 그러나 19세기 때까지는 일본도 추석을 지냈습니다. 명절이었어요. 이것은 이 날은 치요조가 달구경한 날은 음력 8월 15일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 즉 한가위 때입니다. 보름달이 1년에 12번 뜨죠. 그 중에서 가장 보름달이 크고 밝은 달이 음력 8월 15일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슈퍼문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보름달을 마이크로문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보통의 보름달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마이크로문이 몇월 달 보름달인지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이크로문이나 평균의 보름달보다 슈퍼문이, 그러니까 추석에 뜨는 달이 밝기는 30%더 밝고 크기는 13%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념으로는 추석에 뜨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시낭독한 것은 추석날, 오늘은 추석 다음날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추석날에 슈퍼문을 보고 시낭독을 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에서 바라본 추석날 슈퍼문을 배경으로 해서 치오조의 달마중이라고 하는 하이쿠를 낭독을 했습니다. 왜 추석날 한가위 날 달빛 아래에서는 무슨 옷을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느냐? 워낙 달이 환하고 밝기 때문에. 환한 달빛 속에서는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다 해서 뭘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달마중, 저 자기식으로 일본식으로 하면 달구경, 바로 가네 혹은 가는구나, 마지막에 일본어로 가나 하는 것은 뭐 감탄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달구경 이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달마중 가네 혹은 달마중 가세 이렇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양력 7월 15일, 지금은 일본 양력 8월 15일 오봉은 불교적 기원을 둔 명절이었다, 세시풍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재밌네요. 일본 천황이 미국과 전쟁하면서 8월 15일 날 항복선언을 했죠. 가장 최고의 명절날에 항복을 했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아이러니컬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치오조의 달마중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이 하이쿠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와카는 일본 고유어의 안에 그 시가를 말하는데, 와카의 역사와 하이쿠라고 하는 원론적인 작품보다는 원론적인 강의를 하겠고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은 조금 상가하겠는데 바쇼 한 편 정도 간단하게 언급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은 하이쿠 순례 2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마중 치오조, 무얼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달마중 가네.